명동의 지조는 하야시였다. 선우영빈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던 하야시는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가 야쿠자 조직 보스의 휘하에서 성장했다. 전설적인 야쿠자의 배경을 등에 업은 하야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당시 종로에는 하야시에 대적할 만한 강자가 없었다. 구마적, 신마적, 서대문 김기환, 마포 정춘식 등이 있었지만 사실 하야시에 비하면 동네 건달에 불과했다. 그러나 종로에도 드디어 거물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김두한이다. 어렸던 김두한은 우미관 기도를 거쳐 성장하여 구마적, 신마적을 제압한 것을 시작으로 마포, 영등, 포항, 심리 등 장안의 주먹들을 제압하며 자신의 이름 아래 조선 팔도를 아우르는 최초의 전국구로 이름을 알렸다. 그래서 김두한을 우리나라 주먹 조직의 시조로 꼽는다. 사실 김두한 패는 패거리이긴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실력에 바탕을 두고 활동해왔다. 따라서 종로패는 명동의 하야시와는 다르게 조직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하야시에게 밀리는 상황이었다. 한창 김두한이 전국을 장악했을 때 신상사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다. 신상사는 학창시절 운동을 좋아했었다. 권투와 유도, 씨름을 하루 종일 배웠다. 학교에서도 당시에는 운동을 많이 시켰다. 심신을 단련시킨다는 의도였다. 이때 배운 운동이 신상사를 평생 도와줬다. 그의 몸과 주먹을 단련시켰다. 싸움도 잘했지만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신상사는 17살 때 당대 최고였다는 김두한이 궁금했다. 당시 종로 이가 우미관에 가면 김두한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종로로 바로 떠났다. 김두한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얼굴이 곰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김두한의 부하는 신상사를 때리려 했다. 김두한의 만류로 그 일은 일단락 났지만 신상사는 김두한의 부하를 겁도 없이 찾아다녔다. 김두한의 부하를 혼내주고 싶었다. 김두한의 부하가 신상사와 마주치자 신상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신상사는 곰보를 곰보라 하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따졌다. 당시 신상사는 젊기도 했지만 겁도 없었다. 천하의 김두한 패를 상대로 고개 숙이지 않았다. 김두한의 전성기는 어마어마했지만 몰락도 빨랐다. 어찌 보면 김두한이 선택한 몰락이었다. 대한민국 첫 전국구 두목이라는 김두한은 종로를 아우마스 심종현에게 넘기고 더 큰 힘을 찾으러 갔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국민을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했다. 해방 직후 김두한은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지독하게 반공활동을 했다. 김두한이 선두에 서서 반공활동을 하니 그 밑에 부하들과 당시의 협객들은 김두한을 따랐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여러 세력들이 김두한을 포섭하려 했으나 김두한은 자신의 절친까지 죽이며 반공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활약으로 김두한은 대한민청의 감찰부장 겸 별동대 총대장을 맡아 실질적인 리더로 활약했다. 그는 반탁운동 등 좌우 대립에서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미군정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석방됐다. 신상사가 김두한을 우미관에서 자주 보았던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이후 신상사가 명동의 둥지를 튼 후에도 가까이 지냈다. 이 시기 6.25 이후 한국의 부흥 원조를 위한 물자는 주로 인천항을 통해 서울로 들어왔다. 수천 명의 부두 노무자들은 숨 쉴 겨를 조차 없이 밀려 들어오는 하역 물자를 날랐으나 역부족이어서 철야 작업까지 하고 있었다. 노무자들에게 인천 부두는 꿈의 직장이었다. 당시 평균 월급의 최소 5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 인천 부두는 전쟁 후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진원지처럼 되었다. 이곳을 손에 넣는 자는 엄청난 이권을 얻었다. 해방 후 서울 3대 주먹 중 하나로 꼽힌 김두한이 이러한 황금어장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김두한은 인천 부두를 손에 넣기 위해 인천 토박이 중에서 독종들만을 큰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영입했다. 그 바람에 시라소니가 이룩해놓은 압록강동 지회의 인천 세력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혼란의 시기, 서울 종로 우미관에서 일어날 뻔한 전쟁이 인천 부두를 둘러싸고 다시 불붙고 있었다. 김두한과 시라소니는 총 3번에 싸울 뻔한 순간이 있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김두한이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면서 전국구 두목, 김두한이 잃을 게 많은 싸움이었다. 세간의 평가는 똑똑한 김두한이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을 잘 넘겼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상 싸우지 않고 김두한이 이긴 셈이다.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서로 최전성기에 싸울 뻔한 첫 번째 만남이 엇나간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전국을 장악하려는 폭주기관차 김두한은 자신의 세력을 서울을 넘어 부산, 인천까지 장악하면서 또 다른 부하들을 푹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김두한의 부하들은 족족 시라소니에게 봉변을 당하고 내려오자 화가 난 김두한이 도대체 시라소니라는 인간이 누군지 확인하러 푹지까지 간 일이 있었다. 그때 김두한은 자동차 스프링 쇠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품에 넣고 시라소니가 떠돌던 푹지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만남이 어긋나 버렸다. 신상사는 명동의 수많은 강자 중에 정파를 특히 잘 따르고 친했다. 대동강동 지회를 이끌던 이화룡과 쌍벽을 이루던 정팔은
압록강동 지회를 이끌던 명동의 거물이었다. 시라소니와 정팔은 같은 고향이었지만 기질은 아주 반대였다. 시라소니가 차가운 주먹이었다면 정팔은 음양으로 치면 양의 사나이였다. 시라소니는 조직보다 개인적인 느낌이 강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팔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욕과 함께 비속어가 쏟아져 나온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화룡, 시라소니, 정팔 등을 모두 봤던 신상사는 정팔의 인간성에 빠져들었다. 정팔은 혼란스러웠던 해방 공간에서 좌익 탄압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결핵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정팔은 이정재, 김두한, 시라소니 같은 정통 주먹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했다. 정팔은 입담은 걸었지만 건달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해치거나 할 위인이 못 되었다. 정팔은 농담하기를 좋아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명동이 여러 사건으로 분위기가 무거울 때 그는 정말 재치있고 재미있는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주먹보다는 입담과 조직력이 상당의 보스가 된 인물이었다. 정팔은 특히 이북 사람들을 아꼈다. 타고난 사교성과 인간성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내무부 장관과 여러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맺었다. 그로 인해 신상사도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어쩌면 신상사가 명동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은 부분에서 정팔의 힘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능력에 비해 너무 일찍 떠나간 정팔을 신상사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다. 살얼음판 같은 명동과 동대문과의 전쟁, 그리고 전통의 강자 주먹들과 치고받고 오며 후배 주먹들에 있어 매일 긴장 상태였던 신상사는 정팔에게 많은 위안을 받았고 위기 대처 능력을 배웠다. 명동은 해방 이후 최고의 장소로 변해갔지만 일제시대의 종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다. 그런 점에서 김두한의 능력은 대단했다. 주먹도 대단했지만 주먹을 떠나서도 대단한 아우라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종로를 지키기 위해 김두한은 주먹을 사용했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보듯 종로는 민족의 자존심을 증명해온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이다. 또한 창경궁, 종묘 등 우리 민족의 숨결이 흐르는 고궁이 들어서 있다. 일본 놈들이 명동과 충무로의 좋은 상권을 장악했지만 종로만은 넘보지 못했다. 일본 놈들이 총과 칼 같은 무력으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내어줘야 하는 상권이었지만 그들은 감히 종로를 넘보지 못했다. 당대의 협객 김두한이 목숨을 걸고 종로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두한은 민족의 피와 눈물이 담긴 종로를 민족적 자존심으로 생각했다. 비판론자들은 김두한이 주먹 하나만 믿고 종로에서 매일 술과 여자에 빠져 즐기기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말이다. 김두한은 약자와 여자 그리고 가난한 종로 상인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 오히려 도와줬다. 부자들에게 신세만 졌을 뿐 주먹을 이용해 오야붕의 권위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정재는 야심 있는 주먹이었다. 유지광도 그에 못지않게 야심이 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유지광도 주먹이 강했지만 당대의 주먹쟁이들에 비해 유지광은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유지광은 조직을 결성하고 명동과의 싸움을 준비했다. 유지광은 협객 사회에서 늘 이정재 죽음의 미스터리와 연관되어 거론되었다. 이정재의 죽음에 유지광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정재와 이마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정작 최선봉에 섰던 정치 깡패 유지광은 살아남았다. 유지광은 이정재의 지지 아래 모든 행동을 묵인받았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을 거의 유지광이 일으켰다. 그럼에도 유지광은 이정재 이마수와 달리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지광과 더불어 동대문 이정재의 후계자란 소리를 듣던 오따 정종원은 항상 유지광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정종원은 유지광이 군사정권에게 이정재 임화수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그들을 제거하게 도와주고 살아남았다는 의혹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주먹 김춘삼은 서울의 건달을 포섭해 우의회를 결성했다. 중구 해현동에서 결성을 하여 경찰서장과 권력자들을 대거 포섭했다. 이정재가 동대문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김춘삼은 막 생겨난 중부시장을 접수했다. 이정재만큼은 아니지만 중부시장을 어느 정도 성장시켰다. 부산 주먹 김춘삼은 신상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김춘삼은 신상사의 싸움 실력을 잘 알기에 명동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신상사 자서전에 따르면 주먹 김춘삼은 거지 김춘삼이 자신과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그는 거지 김춘삼을 잡아들여 너 이놈 김춘삼이라는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라고 호통쳤고
거지 김춘삼은 벌벌 떨며 주먹 김춘삼 앞에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거지 김춘삼은 5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새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먹 김춘삼은 거지 김춘삼을 잇는 힘껏 두들겨 주었다. 거지 김춘삼은 울면서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풀려났다. 그렇게 풀려난 거지 김춘삼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름은 바꾸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먹 김춘삼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거짓 명성을 높였다. 게다가 거지 김춘삼은 김두한을 동생으로 삼았다. 시라소니도 내가 이겼다는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치고 다녔다. 심지어 동대문 시장의 이정재도 자기가 키웠다는 허풍을 치다가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잡혀 곤욕을 치렀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당시의 주먹들은 거지 김춘삼을 죽인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물론 주먹 김춘삼이 강하긴 했지만 김두한 시라소니는커녕 신상사보다도 주먹 실력은 아래였다. 주먹 김춘삼은 김두한을 존경했다. 틈만 나면 김두한을 찾아갔다. 주먹 김춘삼은 거지 김춘삼의 이야기를 하며 거지 김춘삼이 더 이상 자기 명성을 더럽히지 못하게 없애버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두한은 만류했다. 거지 김춘삼이 잘못한 거도 맞고 맞아 죽을 짓을 했지만 유일하게 하나 잘하는 게 거지들을 챙기고 있는 것이었다. 실상은 거지 김춘삼은 거지들을 이용해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던 것이었다. 거지 김춘삼은 전국의 거린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50년대에는 전쟁 고아를 수용하는 합심원을 전국에 20개를 지어 불황화 구제 사업까지 하였다. 거지 김춘삼은 김두한의 도움으로 목숨을 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거지 김춘삼은 김두한에게 절을 하였다고 한다. 목숨까지 구걸한 거지 김춘삼은 그렇게 몸을 사리다. 나중에 김두한, 이정재 같은 거물이 사라지자 다시 허풍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아무튼 김두한은 주먹왕에서 국회의원으로 입문하고부터 고난의 시작이었다. 김두한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권력의 손길을 거절했다. 그 거절 이후 김두한과 조일화는 말 그대로 굶주림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틈만 나면 권력자들에게 불려가 모욕을 당했고 사상범 취급을 받으며 감시와 탄압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부하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필요했다. 임시 방편으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부하에게는 가진 돈을 모두 주었고 돈이 없을 땐 집에 있는 물건까지 팔아 쥐어주었지만 그건 급한 불을 끈 것일 뿐 절대 돈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두한의 부하 상당수가 이정재에게 넘어갔다. 실력이 아닌 경제력의 패배, 이것이 김두한 몰락의 시작이었다. 당시 김두한의 부하에서 이정재의 부하로 넘어간 이들은 김두한 패거리의 문제점을 이정재에게 낱낱이 말했고 이정재도 김두한의 조직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줄 알았으나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권력의 미움을 받은 김두한의 세력은 급격히 약해졌다. 이 틈을 이정재가 놓치지 않았다. 이정재와 유지광은 치프차를 타고 국회에 쳐들어갔다. 이정재와 유지광 그리고 함께한 6명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김두한을 둘러싸고 거친 말을 내뱉었다. 야, 곰보놈아, 너 왜 속 썩이는 거야? 우리하고 당장 붙자. 너 죽여버린다. 김두한은 6명이 자신을 둘러싸자 순간 당황했다. 주먹계의 대선배인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두한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유지광은 주머니 속의 물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김두한은 그것이 권총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폭력배들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에게 공갈을 친 것은 국가적 초대형 사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실세이자 권력의 비호를 받던 이정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김두한은 몹시 후회했다고 한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체면이고 뭐고 그때 이정재를 때려 눕혔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정재는 죽지 않았을 거야. 김두한은 그 순간 주먹을 쓰지 못한 것이 자신의 생에 두고두고 남은 큰 한이었다. 시라소니, 김두한, 이정재는 삼각관계였다. 여기에 이화룡이 뒤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서울 바닥에서 이름값으로만 따지자면 단연 김두한, 시라소니, 정재가 정상에 서 있었다. 시라소니와 김두한은 총 3번이나 맞짱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지만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주먹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전 기록과 명예였고 두 사람은 그 점에서 서로를 이해했다. 그러나 이 관계의 균열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정재였다. 이정재는 싸움보다는 조직력, 자금력, 권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운 인물이었다. 그는 서서히 세를 확대하며 명동과 종로를 압박했고 결국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공유하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대한민국 주먹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장면, 태생적 싸움꾼 2명이 손을 잡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강의 주먹이라는 시라소니, 그리고 전국구의 시초인 김두한.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고 이정재를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매복하고 어떤 시점에 행동할지까지 구체적인 실행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동대문 전체를 뒤흔들 주먹판 최대의 암살 작전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실행 직전 뜻밖의 변수를 만나 중단된다. 이정재가 먼저 김두한에게 화해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시라소니에게는 이북 출신 이주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고 두 사람은 잠시 칼을 거두었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암살극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신상사는 시라소니의 전투력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타고난 싸움에 대한 에너지였다. 서양의 거구든 만주의 깡패든 누구든 그의 머리와 몸통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다. 1세대를 모두 겪은 신상사 신상현도 시라소니가 차가운 주먹이었다고 말했다. 시라소니는 조직보다 개인적인 느낌이 강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를 대할 때 항상 거리를 두었으며 그렇기에 시라소니는 적이 적었다. 모든 인간사는 누구와 어울리면서 문제가 일어난다. 시라소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하나 사정을 알게 되면 약해진다고 항상 생각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혼자 훈련하고 싸우고 연구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시라소니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평생을 독고다이로 싸우다 간 시라소니가 아직도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라소니 시대에 숨겨진 강자들도 많았다. 이정재의 동대문패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은 김동진이었다. 김동진은 자신도 담력이 셌지만 그의 부하들 또한 동네 대장들이 많았다. 한동안 김동진은 이정재의 강력한 칼이자 주먹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수많은 돈이 동대문 이정재에게 들어오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정재는 자신의 2천 부하들과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챙겨주고 김동진에게는 아주 작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없던 김동진은 건중 친목회를 찾아가 부족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총으로 무장해 이정재를 실제로 납치하기도 했다. 김동진은 이정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나 이제는 이정재를 겨누는 무기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김동진을 대체할 강력한 주먹이 필요했다. 이정재와 유지광은 명동의 신상사에게 눈을 돌렸다. 여러 번 신상사를 영입하려 했으나 신상사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지역과 조직을 배신한 사람은 끝내 다시 버림받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영입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렇게 흘러가자 동대문 세력들은 서대문이 최창수에게 눈길을 돌렸다. 서대문 오야붕 최창수는 진짜 주먹이 강했다. 웰터급 챔피언 권투 선수 출신이었다. 그는 초창기에 한국 권투계를 키웠으며 당시 팔리핀 본부까지 찾아가 한국권투연맹의 창설을 인가받은 대단한 인물이다. 충정로에 있던 동양극장을 관리했고 강력한 주먹들을 영입했던 서대문 오야붕이었다. 이정재는 오랜 기간 최창수를 영입하려고 했다. 그런 노력 끝에 사무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최창수가 아닌 유지광이었다. 유지광이 노른자를 다 빼먹었다고 봐도 된다. 사무회 결성 당시 유지광은 별동대장 정도였는데 종로의 아우마스, 서대문이 최창수와 맞먹는 사단장급으로 승진했다. 사무회 조직은 이정재가 회장이었고 그 밑에 최창수, 아우마스, 유지광이 포진했다. 최창수는 서대문 전역과 마포까지 세력을 넓혀 사실상 오야분급이었다. 아우마스 역시 관리 지역이 넓어졌으니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유지광이었다. 종로에 자리 잡은 아우마스는 해방 이후 반공 주먹으로 맹활약했던 인물이다. 실명은 심종현이지만 별명인 아우마스로 주로 불렸다. 반공 활동을 하며 뛰어난 주먹 솜씨를 보였고 조직을 잘 정비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김두한에게도 좋게 보였던 듯하다. 처음에 아우마스는 김두한의 오른팔 격 신복이었으나 아우마스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김두한 덕분에 승승장구했다. 김두한이 미니원에 당선된 후 주먹 세계를 멀리하면서 종로의 주도권을 아우마스 심종현에게 넘겼다.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아우마스가 종로꼬마 이상욱이나 천안곰 조일환 같은 직계를 제치고 종로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엄청난 이슈였다. 말단 조직원에서 성장한 아우마스는 김두한과 성장 배경이 비슷했다. 하지만 주먹 실력은 전국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신상사와의 대결에서 크게 당한 뒤 종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아우마스는 기세를 몰아 중앙극장과 한일다방까지 털을 잡았다. 그러나 국일관에서 신상사 무리들에게 제압당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딱 단 한 번의 패배였다. 자존심 강한 아우마스는 유지광 세력과 연합하기도 했지만 시원치 않았다. 당시의 분위기는 주먹으로 한 번 크게 당하면 두목으로서 위신을 잃게 되는 시대였다. 구마적과 신마적도 단 한 번의 패배로 많은 것을 잃었듯이 아우마스도 마찬가지였다. 주먹 세계에서 입지를 잃어갔다. 이런 아우마스에 대한 목격담으로는 1970년 낙원상가에서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때 건달로서 포부가 컸지만 신상사에게 당한 타격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